네이버에서 엄청난 걸 공지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상품은 다 없어질 겁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상품의 등록 개수가 10,000개에서 1,000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000개가 된다는 말은 기존에 상품을 등록했던 것들이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품이 많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상품의 개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이버가 어떤 대대적인 공지를 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남들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바로 AI 쇼핑 환경에서 신뢰도 높은 상품과 스토어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네이버에서 2026년 6월 1일부터 이제 예정이죠.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한도를 아래같이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기존에는 상품 등록 한도를 등급제로 했습니다. 씨앗, 새싹 같은 경우는 10,000개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겠고, 파워, 빅파워, 프리미엄,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이제 50,000개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출에 따른 등급제였죠. 하지만 6월 2일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거래액 또는 판매 건수로 바뀌게 됩니다. 3개월 누적으로 매출이 500만 넘었다, 또는 3개월 동안 누적 판매 건수가 100건이 넘었다 라고 하면 5,000개로 상품 등록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매출 1,000만 원, 3개월입니다. 그리고 200건 또는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10,000개의 상품이 등록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존에 없던 판매 상품 비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100개다. 그럼 100개 중에서 3% 이상이 매출, 주문이 받아야 됩니다. 1,000개를 등록했다. 그러면 여기서 3%인 30개를 주문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한 개의 상품으로 주문을 많이 받아서 매출을 만들어도 됐다고 하면 지금은 한 개의 상품이 아니라 내가 등록된 상품 개수 중에서 3% 이상을 주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왜 네이버가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요? 그 이유는 네이버에 쓰레기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네이버에 김치라고 검색을 했는데 김치 인형도 나오고 진짜 먹는 김치도 나오고 너무 복잡한 것들, 쓰레기 정보들이 넘치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경험이 점점 안 좋게 됩니다. 똑같은 상품도 너무 많이 등록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쿠팡처럼 이 알고리즘 기반, AI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경험을 좋게 하고 또 판매자들도 좋은 상품들을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는 한 번씩 대대적인 정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는 판매자들은 따라갈 수 없고, 이런 변경된 내용들을 잘 활용하신 분들은 또 매출을 늘리고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품 등록이 처음 스마트 스토어, 이제 네이버에 입점을 하면 예전에는 10,000개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1,000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상품 개수가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될 텐데 그 해결 방법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책 변경이라고 해서 상품 등록 한도 적용 기준이 판매자 등급에서 직전 3개월 누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적용 대상 상품도 예전에는 판매 중이든지 대기든지 품절 판매 중이었는데 이렇게 또 판매 중, 판매 대기 품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상품 등록 한도 초과, 이미 상품을 여러 개 등록하신 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13개월 내에 판매 이력이 없는 상품 중 수정 이력이 오래된 상품 순으로 해서 판매 중지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거래액, 판매액은 이제 3개월 누적인데 여기서는 추가 상품은 포함되지만 자전거래 배송비 금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래란 셀프, 스스로가 자기 상품을 결제하는 겁니다. 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 매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내가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하나 올려놓고 스스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었으면 상품 등록할 수 있는 개수가 1,000개에서 5,000개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어뷰징이라고 해서 나쁜 짓을 했잖아요. 스스로 자기 제품을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액 집계 방식은 기간 내에 3개월 내에 구매 확정을 했던 금액이고, 또 여기서 부정 거래 같은 경우는 다 취소되고 또 고객이 취소한 결제 금액도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건수도 3개월 누적으로 해서 100건, 500건 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구매 확정된 것 기준이고
자전거래는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언제 적용되냐? 6월 2일 날 예정되어 있고 상품 조정이라고 해서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직전 3개월 데이터로 해서 상품 등록 한도가 넘었다. 나는 10,000개를 등록했는데 1,000개로 줄어들면 9,000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판매 중지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상품을 삭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것도 있죠. 판매 상품 비중 어떻게 생산하는지, 일별 상품 수는 어떻게 했는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드릴 테니까 직접 여기 네이버에 들어오기 힘드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개의 상품이 1,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품을 막 양으로 때려 박는 사람들은 야, 10,000개에서 1,000개로 줄어들었어.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망했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 라고 해서 도망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기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같은 현상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도 원래 상품이 5,000개까지 등록됐었는데 2,000개로 줄어들면서 G마켓 옥션 망했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한 개의 명의당 사업자 등록 개수의 한계를 G마켓 옥션은 3개까지 뒀거든요. 그때도 대량 등록은 망했네 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도 이렇게 10,000개에서 1,000개로 줄어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상품이나 때려 박는 그 방식, 그 구시대적 방법인 이제 네이버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 그 다음에 소스류, 의류, 모자, 벨트, 또 뭐 있을까요? 바지, 속옷, 액세서리, 가방도 있죠. 예전에 대량 등록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개의 쇼핑몰에 10,000개를 다 등록했습니다. 가전 한 100개 등록하고, 소스류 한 200개 등록하고, 의류, 여자 의류 500개, 남자 의류 500개, 다 잡다한 것들을 넣어서 물건을 팔았는데 지금은 이 방식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먹히지 않는 게 상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1,000개의 좋은 포트폴리오 카테고리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냐? 이런 거에서 지금 이제 하나의 섹터, 카테고리를 정하는 겁니다. 모자라고 정합니다. 모자라고 정하면 상품 1,000개 해볼 만하죠? 그 모자 중에서도 또 다시 탁해서 정하는 겁니다. 어떤 모자? 남자 모자. 그럼 남자도 엄청 모자가 많아요. 그러면 캡 모자 있죠? 그럼 캡 모자 안에서도 또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냐, 비브랜드냐. 비브랜드는 그냥 중국에 이름 없는 낚시용 모자, 바람개비 달려있는 어린이 모자, 소풍 갈 때 쓰는 모자, 이런 게 비브랜드고, 브랜드는 MLB, 칸골, 여러분들 들어봤을 만한 나이키, 이런 것들이 브랜드죠. 그러면 1,000개밖에 내가 상품을 등록할 수 없다 하면 이런 잡다한 것들을 막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등록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딱 정하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입점을 했다, 또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 1,000개라는 이 총알 안에 이런 카테고리를 하나 정하는 거죠. 모자? 어떤 모자? 남자 모자? 남자 모자 중에서 어떤 모자? 캡 모자? 그럼 캡 모자 중에서 브랜드? 이런 것들을 정해놓으면 상품 1,000개가 사실 넉넉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네이버가 좋아하냐? 네이버는 지금 AI 쇼핑이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을 하기 위해서 모자를 네이버에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제 뭘 검색했고, 뭐를 클릭했고, 뭐를 몇 초 동안 봤는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에 네이버에 접속하면 모자, 브랜드 제품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제 상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쿠팡의 전략인데, 쿠팡이 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어제 뭐를 검색했고 뭐를 샀냐에 따라서 오늘 보이는 화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추천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이버도 이제 AI 기반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 저희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을 올리는 몰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몰 브랜딩이라서 내 스토어에 있는 그 몰을 브랜딩화 시켜야 됩니다. 브랜딩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A라는 이 사업자로는 모자를 팔고, B라는 사업자에는 남자의 바지를 팔고, C라는 사업자에는 벨트나 액세서리나 소스류나 이런 것들을 딱 집어가지고
브랜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를 하나의 사업자, 하나의 스토어에 넣는 거를 네이버는 추천합니다.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아무거나 막 올리지 말고 네가 팔려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올리면 내가 그거 필요한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모자를 파는데 어떤 사람이 캡 모자, 제 스토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캡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다가 이거 너무 가격이 비싸네, 리뷰가 안 좋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네이버 쇼핑에 들어오면 제 캡 모자 중에서 브랜드에 있는 제품을 추천해 줍니다. 나는 광고비를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경험을 위해 네이버가 물건을 판매해서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좋은 제품을 추천하기 위해 이렇게 제 제품을 추천하는 거죠. 저는 그냥 브랜딩되어 있는 캡 모자를 스토어에 올려놓기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의 개수가 줄어들면 막 하는 사람은 다 죽을 겁니다. 매출이 나올 수가 없죠. 이 네이버의 생태계,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가 상품이 그냥 막 등록되어 있다. 뭐 카테고리도 없고 브랜드도 없고 뭐 이것저것 다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업자가 한 개밖에 없는 분들은 그 한 개의 사업자에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모아놓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가 좋아합니다. 아, 이 판매자는 뭐를 파는지 정체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들을 검색하더라도 중간중간 내 상품을 그 사람 화면에 노출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시장이 기회입니다. 왜? 상품을 등록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카테고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크게 낭비하지 않고 이 사람은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모자를 검색한 사람한테 이 사람 상품을 추천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결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상품 개수가 등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 상품 결에 맞는 것들만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 더 많은 매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또 중요하지만 뭐 일상이 바빠서 아니면 공지사항이 들어가기 힘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